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봐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데이터 시각화하기입니다.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만 선택해 한눈에 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 주제에서는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데이터 값을 차트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트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테이블에서는 막대, 선, 원, 점, 히스토그램의 5가지 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트 기능을 활용하면 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한눈에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할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엔트리 테이블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막대는 사물의 양을 막대 모양의 길이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크고 작음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은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은 그래프입니다. 변화를 기록할 때 유용합니다. 원은 원의 면적의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점은 흩어져 있는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일일 현황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하여 차트로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코로나19 피검사자 수, 양성 판정자 수, 사망자 수의 관계를 알아보기입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주제 속에서 핵심 요소를 분해하여 뽑아냅니다. 위의 주제에서는 피검사자 수, 양성 판정자 수, 사망자 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각 데이터의 값의 관계가 어떠한지 시각화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일자, 검사자 수, 판정자 수입니다. 찾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1단계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관찰해 봅시다. 1월 19일부터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신규 사망자, 누적 사망자 수와 관련된 데이터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할 항목을 찾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차트로 바꿔 확인합니다. 2단계 시각화하기입니다.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해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이때 가로축과 세로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프로그램 구상하기입니다. 코로나 극복 퀴즈 프로그램은 먼저 질문을 하면 차트를 확인해 정답을 찾습니다. 정답을 입력하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최종본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화면 구성 및 오브젝트 추가하기입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X 버튼 눌러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검색창에 들판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판 3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2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1을 클릭을 한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하나 더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상자를 추가할 건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글상자 탭을 클릭합니다. 글상자의 내용은 병원을 클릭해서 찾아보세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을 했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위치를 이동해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도 적당하게 키워주도록 하고 위치도 예쁘게 잘 잡아 보도록 하세요. (2단계) 데이터 불러오기와 (3단계) 차트 만들기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탭에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가 필요한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 테이블을 선택한 후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막대 차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를 클릭을 하고 가로축을 일자, 계열을 누적 확진자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테이블과 차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 탭에 테이블과 관련된 블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신호, 변수 설정하기입니다. 설정할 변수는 행, 일자 두 가지이고 신호는 문제라고 설정합니다. 신호와 변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신호를 추가하기 위해서 속성 탭을 클릭합니다. 변수를 클릭하고 변수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변수의 이름은 행이라고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변수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을 일자라고 적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행 변수와 일자 변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추가하기 위해서 신호 탭을 클릭하고 신호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신호의 이름을 문제라고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문제라는 신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코드 작성하기입니다. 병원, 글상자, 의사 오브젝트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오브젝트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블록 탭을 클릭합니다. 블록 탭에서 시작을 누르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테이블 차트 창이 열도록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가서 테이블 차트창 열기 블럭을 가져와 추가합니다. 그 다음엔 글상자에 코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클릭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 탭에서 모양 숨기기. 그런데 문제 신호를 받으면 이때는 모양을 보이도록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오브젝트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답과 아까 설정한 변수들이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탭에 가서 대답을 숨기기, 그다음에 변수 숨기기, 변수 숨기기를 2개 가져오고 하나는 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도 숨기고 변수들을 숨기게 됩니다. 또 시작하기가 되면 이제 먼저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라고 2초 동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김새 탭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오고 여기에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 동안 말하기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신호를 보냅니다. 시작 탭에 가서 문제 신호 보내기. 문제 신호를 보내면 변수의 일자에 랜덤으로 데이터 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인 일자에 랜덤으로 데이터 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가서 변수를 뭘로 정하기, 여기 가져와서 일자를 뭘로 정할 건데 이거를 랜덤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가서 테이블 n번째 행에 일자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째 행이 아니라 랜덤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위의 수의 탭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1부터 537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합니다. 2부터 537개의 무작위 수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변수 행을 2로 정합니다.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탭을 클릭해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우선 이 테이블의 값은 2부터 행 2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부터 쭉 내려보면 537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 537 무작위 수로 정하였고 행을 2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야겠죠? 자, 자료 탭에 가서 안녕을 묻고 대답하기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물어볼 건데 어떤 일자값, 변수 일자값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 수는 몇 명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기를 가져옵니다. 계산 탭에 가서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이걸 가져오고 자료 값에 가서 일자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변수 일자 값에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까? 를 이제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답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오고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아니면을 가져옵니다. 국내 코로나 테이블의 일자값과 우리의 변수 일자값이 같다면 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다니까 판단에 가서 같다를 가져오고 테이블을 가져오게 데이터 분석에 테이블 코로나 현황 몇 번째 행이냐면 이제 우리 아까 정했던
행값의 행의 일자값이 우리가 정한 일자 변수의 값과 같다면 계속 반복하고, 아니면 이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행값에 1을 더합니다. 이게 맞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기를 넣고, 만약 이제 대답이 맞다면, 이제 대답이 틀리다면 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맞다면 하면 판단 탭에서 같다를 가져오고요. 자료에 가서 대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맞다면 이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을 가져오고, 이게 행값 행값의 일자가 아니라 누적 확진자의 값이 대답과 같다면,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면 이제 코로나 극복이라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 탭에 가서 코로나 극복이라고 2초 동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 동안 말하고 모든 코드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가서 모든 코드 멈추기. 왜냐하면 대답을 맞췄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이라고 말하고 모든 코드를 멈추고, 만약에 이제 대답이 틀리면 생김새에 가서 더 노력해 보세요를 2초 동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자 값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까를 다시 묻고 대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 말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계산 탭에 가서 합치기. 자료에 가서 일자값. 네, 이렇게 끝납니다. 의사 오브젝트의 코드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답과 변수들은 우선 먼저 숨기고, 시작 버튼이 클릭되면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라고 의사 오브젝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문제라는 신호를 보내고 일자라는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에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묻게 되는 겁니다. 우선 행은 두 번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로 정하고, 여기서 무작위로 정한 일자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행값과 일자값이 같다면 그때의 대답이 확진자 수의 값과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코로나 극복을 2초 동안 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답이 틀리면 더 노력해 보세요를 2초 동안 말하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묻도록 코드를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만든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코로나 누적 양성 판정자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병원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병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차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잘못된 답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노력해 보세요 라고 나오고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3월 25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26일, 여기가 25일, 확인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정답을 입력하면 방금과 같이 코로나 극복이라고 뜨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차트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퀴즈를 맞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차트를 통해 정보를 편하게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낸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위 프로그램 과정을 수정해 응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이외에 다양한 차트를 이용해 보거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한 프로그램 또는 테이블에 값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번 5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